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이며 가장 먼저 할 일은 너무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눴고 단계마다 아주 천천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1단계 내 몸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준비 일주일 정도. 먼저 저는 지금 제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펴고 손으로 가슴과 허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지? 하고 묻습니다. 무릎이 아픈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찌는가?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는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체중을 한번 잽니다. 체중은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0kg이라면 보통은 하루에 60g에서 70g 사이의 단백질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분의 경우. 이 숫자는 전문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범위에 속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제가 무엇을 먹는지 아주 간단히 적어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점심은 어땠는지, 저녁과 간식까지 적습니다. 저는 종이에 간단히 아침 달걀, 빵 한 조각, 점심 생선조림밥, 저녁 두부 반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끼가 단백질이 부족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만약 제가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의사에게 단백질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2단계에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심하게 아프면 운동 종류를 조절해야 하므로 물리치료사나 주치의와 상의할 이유가 됩니다. 2단계에서 제가 드리는 가장 쉬운 숙제 2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 체중을 한번 재고 가능하면 아침 화장실 다녀온 뒤 2번, 3일간 먹은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나?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준비를 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먹는 방식을 바꿉니다. 조금씩 자주, 부드럽게 실행 2, 3주. 준비가 되면 저는 식사를 조금씩 바꿉니다. 저는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이 하는 대신 하루 3끼를 고르게 하면서 단백질을 조금씩 넣습니다. 아침에는 종종 배가 덜 고파서 단백질을 거르기 쉬운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삶은 달걀 하나나 플레인 요거트 하나를 먹습니다. 달걀 하나면 약 6,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요거트 1컵 정도면 8, 10g가량 됩니다. 아침에 이 정도로 시작하면 속이 편하고 오후까지 힘이 조금 더 납니다. 점심에는 저는 생선 한 조각이나 닭가슴살을 반 접시 정도 먹습니다. 생선은 굽거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씹기 쉬워서 좋습니다. 저녁에는 무조건 많은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 반모를 넣은 찌개나 살코기 소량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적당합니다. 저는 가끔 저녁이 늦으면 소량의 단백질 쉐이크 우유나 두유에 프로틴 파우더 1스쿱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소화가 잘 되고 먹기 쉬워서 식사하기 부담스러운 날에 유용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 번에 25, 30g을 목표로입니다. 이는 한 끼의 근육 합성을 위해 적당한 양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려면 보통 달걀 3개 혹은 닭가슴살 8100g, 요거트와 우유를 함께 먹는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저는 몸이 소화에 민감하면 고기 대신 두부, 계란, 어묵, 생선 등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약한 분은 잘게 썰어서 죽이나 스프 형태로 드세요.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저는 23주 동안 천천히 들였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달걀 1개를 아침 기본으로 두세요.
달걀은 준비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두부, 닭고기 중 하나를 번갈아 가며 드시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먹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3단계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적응 3-6주.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합니다. 제 방식은 3가지로 나눕니다. 걷기, 근력 의자 일어서기, 그리고 균형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1015분, 조금 빠르게 걷는 대신 편안한 속도로 걷습니다. 계단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2층 올라가 보고 힘들면 쉬었다 갑니다.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복도를 왕복하거나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자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5회에서 시작합니다. 손을 옆에 두고 일어설 수 있으면 손을 사용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너무 어렵다면 의자 옆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다가 앉는 것을 반복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5회만 해도 근육에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하니 허벅지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또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를 양쪽 번갈아 해보세요. 처음엔 벽을 잡고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 해봅니다. 균형감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부드럽게 팔다리목을 풀어줍니다. 저는 자면서도 잠깐 일어나서 발목을 돌려주곤 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강하지 않게, 그러나 규칙적으로입니다. 근력 운동과 걷기, 균형 운동을 합쳐 주 3일은 근력, 주 45일은 걷기와 스트레칭을 섞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이 부담스럽지 않고 생활 한 부분이 됩니다. 전문기관들도 노년층에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유연성 운동을 고루 권하고 있습니다. 4단계 먹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맞춥니다. 작은 타이밍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행 심화 60주. 제가 4번째 단계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저는 운동하기 전후로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느껴서 운동 전후의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과 두유를 먹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15분에서 20분 걷기를 합니다. 또는 집에서 의자 일어서기를 하고 난 뒤 3060분 이내에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 한 컵을 마십니다. 연구에서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가 근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날에는 간단한 단백질 우유, 요구르트, 계란, 혹은 소량의 단백질 쉐이크를 가까이 둡니다. 또 레오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노인에게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레오신이 풍부한 식품을 조금 더 신경 씁니다. 달걀, 우유, 닭고기, 생선, 콩류에 레오신이 많습니다. 한 끼에 레오신 2.53g을 목표로 하면 근육 합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를 먹을 때 달걀 우유처럼 레오신이 겹치도록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오신 관련 연구는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2단계의 실전 팁은 이렇습니다. 아침 먹고 2030분 걷기, 점심 먹고 10분 가벼운 집안일이나 스트레칭, 저녁 근력 운동이자 일어서기 후 3060분 내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마시세요. 저는 이 루틴을 지킨 뒤에 일어나서 앉기가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다고 해서 힘이 갑자기 늘지는 않지만 몸이 조금씩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5단계 천천히 강도를 올리고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안정 10주 이후 평생의 루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까지 해온 것을 기반으로 아주 조금씩 수준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걷기 시간을 2030분으로 늘리거나 의자 일어서기를 510회로 올립니다. 저는 많이가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주 45회는 걷기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년층에게 이렇게 근력과 유산소를 병행하도록 권합니다. 식사 측면에서는 저는 하루 총 단백질 목표를 지키려고 합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하루 총량을 조금 늘리고 소화가 어려우면 형태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 후 단백질 보충 제휴청 단백질이나 완두콩 단백질 등을 소량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에 우유 한 컵이나 요거트를 가볍게 먹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밤새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저는 매달 한 번은 스스로 체크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찌는지, 쇼핑백을 들 때 팔 힘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쉽도록 천천히 이어가세요. 마무리로 드리는 쉬운 요약과 주의사항.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건 급하지 말자입니다. 한 달 만에 몸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느긋하게 봅니다. 하루의 대표 메뉴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엔 달걀이나 요거트,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엔 가벼운 살코기나 콩류. 운동은 하루 1030분 걷기, 의자 일어서기 515회, 균형 운동을 한 세트로 꾸준히 하세요. 운동 후 3060분 안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을 보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콩팥 지나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혹은 의사가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양을 조절하세요. 전문가 권고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은 보통 체중 1kg당 1.0-1.2g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운동을 더 하는 분이나 회복이 필요한 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한 줄 조금씩, 자주, 그리고 꾸준히. 이 말만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 옆에 있다면 매주 한 번 이번 주엔 뭐 먹었나요? 하고 가볍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심과 꾸준함이 여러분의 근육과 일상을 지켜줍니다.